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금도 밥을 굶고 못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최근 북한 경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국내 총생산이죠. GDP도 20년 전보다 못하게 됐고 남한과의 경제 규모 차이는 60배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북한의 가난이 불러들인 또 하나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으니 바로 마약입니다. 우리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기 어렵고 사회 문제가 되지만 북한에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마약이 퍼져서 명절이나 생일에 마약이 없으면 기분이 나지 않는다 소리를 한다고 하고요. 마약이 조의금이나 축의금으로 쓸 정도로 일상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빠르면 중학생만 돼도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추가로 놀랍게도 북한이 마약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농도가 높은 최상품을 만드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것도 국가가 주도해서 약학 박사나 교수들이 직접 관여해서 전문적으로 만들어내 얻은 결과라고 하니 충격적이죠.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먼저 일제강점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해 식민지 정책으로 중국과 가까운 북한 지역에 아편을 심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는 진통제죠. 몰핀을 만드는 용도로 쓰고 적에게도 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때부터 잠재적으로 아편을 생산 가능한 기본 토양을 북한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북한이 1960년대 후반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데 지금은 경제자유지수 177개국 중 177위에 28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가 심하고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으니 자유시장 경제가 기본인 현대에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마약을 만드는 나라의 조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첫째, 가난한 나라에서 만듭니다. 주로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 만들어서 부자 나라에다 팔죠. 대표적으로 멕시코 같은 데서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가든 말이죠. 그리고 둘째, 국가 권력이 약하거나 부정부패가 심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라 공권력이 약해서 마약 재배하는 곳을 찾아서 없앨 영향력이 없기도 하고 또는 단속을 한다고 해도 뒤로 뇌물을 줘서 걸려도 모른 척 해주는 거죠. 마약이라는 게 그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작물로 재배해서 만드는 코카인이나 양귀비, 아편, 몰핀, 헤로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펜타닐 같은 게 있고요. 우리가 감기약으로 쓰는 에페드린으로 합성해서 만드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이죠. 히로뽕이나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드는 마약 같은 경우 넓은 장소도 필요하고 과학자도 필요하고 합성용 시설과 장비들도 갖춰야 하는 데다 냄새도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요소가 많다 보니 치안이 강한 나라에선 딱 걸리기 마련이라 제조하기가 힘듭니다. 선진국들은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 아래 의약품을 목적으로 이런 진통제를 쓰는 펜타닐을 만들어내서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다 보니 이런 합성 작업도 역시 못 사는 나라나 국가 통제가 못 미치는 곳에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7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 마약 원료는 대만이나 홍콩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당시 잘 살았던 일본에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도 잠깐 그 시절 마약왕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몇 수를 더 뜬 거죠. 핵무기는 개발해야겠는데 해외에다 뭐 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에서 해외로 무역해서 팔 만한 게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없죠. 이렇게 되니 북한 당국이 주도해서 외화벌이를 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에 뛰어듭니다. 북한에선 백도라지로 불린다죠. 바로 양귀비입니다. 이 양귀비 농장을 만들어서 아편 같은 마약도 직접 재배하기도 하고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나 군대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지정해두고 실상은 주민들을 동원해 아편 진액 채취를 했다고 하고요. 한편으론 합성 마약을 만들기 위해서 겉으로는 제약 공장이라고 공장들을 만들고는 실제로 그곳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과학자들이 투입돼 마약을 합성하고 생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식적으로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요. 북한 같은 독재자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기에 어찌 보면 마약은 최고의 선택이기도 한 거였죠. 이 밖에도 위조 달러 생산이나 가상화폐 해킹 등 독재 국가만 가능한 외화벌이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러니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악의 축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렇게 외화벌이로 시작한 마약 사업이 처음엔 잘 나갔지만 곧이어 해외에서 강력한 단속들로 인해 막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엔 잘 먹고 잘 사는 간부들 위주로 퍼지더니 90년대에 들면서 탈냉전 시대가 오고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시기가 왔었을 때가 있었죠. 국제적으론 고립되고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나니 당장 입에 불칠이라도 하려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암암리에 마약을 생산해서 민간인들에게 팔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 배급체제도 무너지니 의료 시스템도 더불어 붕괴됐죠. 당장 먹을 밥도 없는데 의료품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아파도 약을 못 구하니 민간에서 이 마약으로 의약품을 대신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널리 퍼지다 보니 2000년대에 들어선 추정하기로 북한 주민의 무려 60% 정도가 마약을 경험했거나 중독자일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에 유통되는 필로폰이 순도가 40에서 50%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산은 무려 이 순도가 99%라고 합니다. 극상의 퀄리티를 갖춘 고순도 마약이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가격도 싸죠. 필로폰만 보면 1g당 미국이 44달러, 약 6만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태국은 13달러인데 한국은 450달러, 약 60만원 정도로 꽤나 고가인데요. 이 필로폰이 북한에선 탄돈 2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니 당연히 구하기도 쉽고 보급하기도 편한 거죠. 거기에 고순도까지 자랑하니 야쿠자, 삼합회, 마피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붙잡힌 동북아 3대 마약왕이 있었다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명이 젊은 탈북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탈북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는 더 많다고 하고요. 리스크를 안고 탈북하려니 당연히 나이도 20대에서 40대로 젊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탈북에 성공해봐야 배운 것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북한에 잡혀갈까봐 신분까지 숨겨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거라곤 아편 농장에서 진액 채취를 해봤다던가 워낙에 북한 내부에서 마약이 대중화되어 마약 합성 지식이나 유통 경험이 있다 보니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마약을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잡힌 탈북 마약왕도 이런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같은 민족인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약을 하면 중독되기 마련이고 중독되면 당연히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겠죠. 곧이어 직장도 못 다니게 되고 마약은 또 사야 되니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거나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국가가 앞장서서 뿌린 씨앗이기도 하고 아쉽게도 국제적으로는 이런 북한의 상태가 알려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니 과연 이런 북한의 마약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전망은 어둡습니다.